안녕하세요. 동사쌤입니다. 1% 영문법. 이번 시간에는 해석 단위 공식과 해석 단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화면을 확대해서 제 설명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절을 기준으로 주절 주어 앞에 의미 단위, 나머 뒤에 의미 단위, 그리고 주어와 동어 사이, 동어와 나머 사이의 의미 단위를 해석 단위로 명명하기로 했다는 말씀은 이전 동영상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단위의 종류는 종속절, 투 부정사구, 부정사구, 부정구, 전명구, 그리고 부사입니다. 종속절 해석 단위는 접속사 제2로 표시합니다. 접속사 주어, 동어, 나머의 합이 종속절 해석 단위이고요. 투 부정사 구 해석 단위는 투 동사 원형 나머의 합입니다. 부정사구는 동사 원형 더하기 나머의 합을 부정사구 해석 단위라고 칭하고요. 동사에 ing가 붙고 뒤에 나머가 합쳐진 형태를 부정구라고 저는 해석 단위 명칭을 정했습니다. 부정사구와 투 부정사구는 기존 문법과 동일하고요. 제가 부정구라고 칭한 해석 단위는 기존 문법에서는 현재 분사 구문 혹은 동명사 구 혹은 동명사 구문이라고 칭하는 것들입니다. 전명구 전치사와 문장명사의 합을 전명구 해석 단위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부사가 해석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석 단위도 공식이 적용됩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주절에 나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원칙입니다. 공식에 해당하는 원칙. 주절의 나머에 있는 문장 명사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은 걸 지칭하면 종속절의 주어가 생략됩니다. 그러면 주절 공식상 주어와 동어가 주어와 시간이 쌍을 이루니까 시간조동사가 생략되고요. 그리고 역할이 없어진 접속사가 생략됩니다. 그러면 동사 원형과 나머만 남겠죠. 그랬을 때 앞에 주절에 들어가 있는 동어의 동작을 기준으로 논리적인 미래면 to로 연결하고 논리적인 동시면 그냥 연결하고 논리적으로 과거면 ing로 연결해서 투 부정사구, 부정사구, 부정구 셋 중에 하나의 해석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동사와 to나 ing의 의미를 전치사로 바꾸면 전치사와 나머의 합, 즉 전명구의 해석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전명구의 해석 단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문장 명사인 나머가 생략이 될 수 있다면 생략되고 전치사만 남게 되는데 이 경우에 전치사는 부사가 됩니다. 혹은 전명구에서 전치사가 생략되면 문장 명사가 남을 텐데요. 그 남은 문장 명사가 해석 단위상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도 성립합니다. 부사에서 전명구가 될 수 있고, 전명구에서 투부정사구, 부정사구, 부정구 셋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셋 중에 하나에서 다시 접속사, 주어, 동어, 남어의 종속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것들을 묶어서 해석단위 공식이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원리 원칙이고요.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 주절에 이러한 해석 단위가 많이 결합되면 복잡한 문장이 되고, 한두 개 정도 결합되면 간단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용어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한 번만 반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속사, 절과 절을 연결하는 기능어입니다.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기능어이고,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한다는 설명들은 전부 다 오류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명구의 전치사는 문장명사 앞전에 위치하는 우리말 조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치조사라고 불렀어야 하고요. 우리나라 말은 반면에 명사 뒤에 위치하는 후치하는 조사입니다. 전치사를 일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치사는 우리말 조사입니다. 단 전치사와 결합하는 명사는 품사명사가 아니라 관사, 형용사, 품사명사의 합인 문장명사이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설명드렸으니까 예전에 제가 동어공식 설명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좀 불쌍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첨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기본적인 국가 형태를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를 왜 불쌍하다고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강대국 속에 끼어 있는 조그만 나라가 살아보려고 애쓰는 형국이어서 좀 불쌍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일반 사람들 잘 살고 있고, 러시아, 북한, 일본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꼭 지켜야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89년인가 90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특히 베이징 대학 학생들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있었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그 자국민들을 탱크로 밀어버렸죠. 아마 자료 화면이 있을 겁니다. 사진도 있을 거고요. 독재 국가에서는 자국 국민을 탱크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가 군이 정치하는, 군이 지배하는 국가가 대단히 위험한 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해서 러시아 남성들이 군에 끌려가 있죠. 그래서 수십만 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북한과 전쟁을 하기로 해서 젊은 남성 여성 전부 다 군으로 징집해서 전쟁을 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겠죠. 국가에 어떤 지도자가 있냐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 그리고 나의 생명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강대국 사이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김씨 왕조 국가, 세습 국가고, 북한 국민들은 고난의 행군 속에서 정말로 힘들게 인생들을 살고 있죠. 대단히 안타깝지만 어떤 국가 지도자, 어떤 국가 체제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삶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예전엔 일본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가 넘겨다 볼 수 없는 엄청난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30년의 불황의 늪에 빠졌고, 지금 현재는 쌀값이 폭등해서 일본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죠. 국가 체제, 정치 지도자, 국민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문화 강대국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와중에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감히 외람되지만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 드렸고요. 해석단위 공식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해석단위 공식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관계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사절은 제가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